홍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할 것이 앞서 거듭 말씀해 주셨듯이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한미 간의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미국 상무부와 뭐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저런 표현도 썼거든요. 쌀 시장 개방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소고기하고 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다 보니까 소고기하고 쌀은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는 이 어떤 농민들에겐 목숨 그 생명과 같은 소고기와 쌀은 농민들에겐 생명이다. 그렇죠. 그게 그 근간이었죠. 예.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네. 농사에서 쌀이 나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쌀과 소고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선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쌀 이 부분이 지켜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주식이라고 하기 이제 너무 요즘 소비량이 줄어서요. 네. 이게 좀 역사를 보면 먼저 그 쌀 문제만 갖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이 쌀 그 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근데 쌀 시장 개방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그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관세로 만들면서 예외 상황을 둔 게 쌀이었습니다. 쌀을 10년간 예외로 했었죠. 그 무관세 그쵸, 관세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끝날 때니까 2004년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WTO로 바뀌면서 협상을 또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다시 그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또 받으면서 쌀을 그 MMA 최소 물량,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번역을 하면은 쌀 의무 수입량을 이때부터 합니다. 이 당시에는 최초 2005년도에 20만 5천 톤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해 경우에는 40만 8,700톤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물량이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는 쌀 소비량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513만 톤, 2005년 당시에 513만 톤 소비하다가 2024년 기준으로 하면 290만 톤 소비해요. 그러니까 그 40% 이상 줄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의무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쌀 시장 과잉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2015년도에 끝날 때 어떻게 했냐면 MMA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513%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굉장히 높게 513%라는 거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할 정도로 관세로. 그렇게 비싼데 그 쌀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MMA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쌀 시장에 대해서는 MMA와 그 관세화라고 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만이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무관세하거나 또는 MMA 물량을 대폭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그 광우병 파동 이후에 30개월 이상의 그 소고기는 수입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도 보면 사실은 웬만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무슨 스테이크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대부분 뭐에 사용되냐면 분쇄육이라고. 햄버거 패티나 맞습니다. 분쇄육이라고 해서 미트볼이나. 그렇죠. 갈아서. 왜냐하면 이게 소고기가 30개월 이상 되면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라는 거는 종자소나 또는 이제 그 어미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밥 가는 소. 예, 젖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30개월 이상의 왜냐하면 계속 우유를 짜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이제 그 고기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개월 연령을 일단 유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유지했는지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는 뭐 설사 이것이 뚫린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잘 지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다행스럽게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쌀과 소고기 문제에 대한 추가 개방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규범을 잘 지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한 문제가 아마 우리나라 이제 8월 1일 관세가 적용된 차가 미국 시장에 팔리는 거는 내년 3월 가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지금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대략 한 5, 6개월 걸립니다. 인도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말 3월 초에 돼야 이제 아마 그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텐데 미국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수입 물자에 대해서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금년 하반기쯤 되면 물가 인상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15% 이상의 그 관세를 인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다 가격이 전이된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 기업이 그거를 그 생산 효율성으로 극복한다 하더라도 15% 평균 15%면 대략 한 반반이라고 봐도 7, 8%는 소비자한테 전가되거든요. 그러면 연말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텐데 따라서 임금 상승 요구가 있을 거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조선산업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선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조선산업을 다시 리빌딩 해주겠다 해주긴 있지만 이미 생태계가 붕괴돼 있고 거기에 핵심은 많은 각종 그 환경 관련 규제와 높은 인건비거든요. 과연 그런 속에서 한국의 조선사업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쌀 협상, 쌀 개방, 소고기 원령 제한 등 이슈가 될 때마다 이 농민들이 뭐 예를 들어 쌀을 갖고 온다든지 소를 끌고 온다든지 라는 어떤 그 절박한 시위가 이어졌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군요. 우리 정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쌀 전면 개방은 막았다. 그리고 소고기 원령 제한도 지켰다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대통령실 정책시장이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글을 올려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그 예를 들어서 주력 SUV를 꼽자면 팰리세이드가 있잖아요. 네. 팰리세이드가 최근에 그걸 뭐라고 하죠?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야 되나요? 신형을 선보여서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잘 팔리지만 이제 이거를 기존에는 관세가 0이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도요타의 비슷한 차종과 견줬을 때 2.5% 가격이 팰리세이드가 더 낮거나 아니면 가격이 같은데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2.5% 정도 더 높은 퀄리티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그 팰리세이드를 구매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 엘라베마 공장에서 팰리세이드를 많이 생산하지만 그 이외에 뭐 투싼이나 뭐 다른 미국에서 잘 팔리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다 생산이 안 되는 차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세가 이제 15%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야, 이제 이건 세네요 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많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아반떼 이제 1500cc지 않습니까? 아반떼와 토요타의 동급에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의 제타가 동급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격이 거의 같아요. 23,000달러에서 24,000달러 사이 비슷하게 뭐 차가 몇백 달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현재 EU 전체에서 만들어진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전체 자동차의 수출량, 일본서 수출량, 한국 수출량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직까지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좀 낮아가지고 2.5%의 갭을 일본 차에 대비해서 그걸 이제 관세로서 우리가 커버해 왔는데. 야, 이게 한 12.5로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습니다. 현재 EU와 일본과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우방국에 대해서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15% 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12.5는 주장을 했지만은 아마 무리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협상이 좀 재밌습니다. 일단 EU, 일본, 한국을 하는데 트럼프 협상 방법도 재밌어요. 일본 수준급의 나라까지는 미국을 찾아갑니다. 쩔쩔매면서 쫓아갑니다. 예. EU는 물론 이제 통상 담당자는 쫓아다녔지만은 결국은 합의는 폰테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의장과 스코틀랜드에서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에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의 이상이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3개월간 유예를 했습니다. 협상을 또 유예를 한 거죠.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대미 흑자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결국 이 관세 전쟁도 중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가 지금 유탄을 맞고 있는 그런 격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협상 방법도 보면은 참 미국도 대국과 아닌 나라의 차이. 재밌는 게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는 25% 그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인도는요. 버티다가요. 그래서 일본 현재 미국의 대미 흑자국 가운데서 순서 우리가 6위 정도는 되는데 EU, 일본, 우리 우방 국가는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제
미국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 정도는 대만 정도. 인도는 이미 두들겨 맞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는 버티고 있습니다. 때려라. 25% 때려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때리겠다. 그런데 멕시코는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별로 수출을 안 하나요, 거기는? 미국에서 먹고 있는 토마토의 90%가 멕시코에서 파는 겁니다. 아, 약간 기대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버텨보자 해서. 우리한테는 토마토가 있다. 예, 그러면 캐나다도 그래 버텨보자. 우리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못 버티죠. 우리는 특히 공산품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미국은 이미 우방국들에 대해서 15%를 정해놓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다만 협상의 과정에서 투자액을 놓고는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일본과는 처음에는 종이를 보면은 협상장에서 이제 카메라 찍힌 거 보니까 4,500억 달러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찍찍 트럼프가 걷잖아요. 그 찍찍 긋고 5,500억을 쓴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런 식입니다. 이거 얼마? 그럼 일본 이제 통상 경제 재생성 장관이 가가지고는 쩔쩔매겠죠. 이거 어떻게 한대? 그러면 트럼프가 부릅니다. 이거 몇 %? 그럼 쩔쩔매다. 오케이, 트럼프 그 자리 손을 딱 내밉니다. 오케이, 딜 끝났어. 이런 식의 협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후일담이. 우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가 가서 트럼프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일본의 장관은 돌아와서 일본 국내에서 언론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 자세가 뭐냐? 그리고 뭐 가서 마가 모자 선물 받고 사진 찍고 있는데 야, 그 사진 찍으려고 일본 갔느냐 했는데 우리 협상단은 아마도 그런 일본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당당하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당하게 하라고 지시했던 게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자동차가 좀 아쉽네요. 예. 안개등을 안개등 하나 빼도 근데 이제 부가 장치 이거는 네. 한국 자동차 가장 많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네네. 네, 안개등 빼면 안 되죠. 자, 관세 타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현지에서 우리 관련자들의 어떤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